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얼마 안 남았는데 2024 이제 선택 410 특집 브리핑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인천투데이 의뢰로 인천 남동구 갑 지역구 여론조사를 한번 진행해 봤죠. 우리 또 인천 남부 지역의 터줏대감이신 우리 김현철 기자께서 아주 정밀한 분석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왔죠 결과가?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남동갑이라고 하면 인천시청, 그리고 인천교육청, 그리고 인천경찰청 그 주요 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서 인천에서는 이제 인천 정치 1번지 이렇게 불려서 저희가 이번 신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시장도 배출한 그러니까 시장을 유정복 시장이나 아니면 박남춘 시장이나 모두 이제 남동갑에 지역구를 뒀던 이제 후보들이고 그래서 일단 남동갑을 저희가 올해 이제 가장 먼저 이번 22대 총선을 맞아서 첫 여론조사 지역으로 선정해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주요하게는 이제 그 민주당의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후보들과 관련해서 민주당 후보들의 적합도를 좀 알아봤고요. 국민의힘 후보들의 적합도, 그러니까 남동구 갑 주민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리고 어떤 그 후보들과의 경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당에서 아직 정식 후보로 결정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가상 대결까지 그래도 어쨌든 후보군을 추려서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일단 이름을 가장 먼저 호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다가. 그리고 그 뒤에 직책을 좀 호명해달라고 했는데, 직책은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후보자가 요청한 직책의 주요 직책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어떤 누구누구 이름, 예를 들면 뭐 누구 밑에서 일했다, 누구와 함께 일했다, 이런 경력은 좀 빼려고 저희가 좀 노력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약간 후광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후보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듣기 위해서 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맹성규 의원은 뭐 현역 의원이죠. 그래서 맹성규 현 국회의원, 그리고 고존수 이제 전 인천시의원 2명 중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 맹성규 의원이 이제 34.3%, 고존수 전 인천시의원이 17.1%, 그래서 맹성규 의원이 17.2%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기타 후보나 뭐 없음, 모름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점은 없음 또는 모름이 이제 42.3%. 지금 민주당은 여기가 이제 경선 지역으로 분류될지 아니면 이제 단수 공천 지역으로 분류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표심이 좀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봤을 때는 맹성규 의원이 좋다, 그러니까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나타났고, 고 전 시의원은 22.1%로 나타나서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확실하게 맹 의원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고존수 전 시의원이 뭐 분발하셔야겠어요. 뭐 끝까지 달리시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국민의힘 후보군을 한번 적합도를 조사해 봤는데 거론되는 인물이 4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물이 4명입니다. 어떤 분들이죠? 일단은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이 계시고요. 손범규 이제 전 SBS 아나운서, 그리고 이제 전성식 이제 전 국민의힘 인천시장 사무처장 계시고, 그 정승환 전 남동구 의원이죠. 근데 다만 전 남동구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렇게 넣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보께서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 4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후보 적합도, 국민의힘의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일단 그 두 후보가 크게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는데, 장석현 후보가 19.0%, 손범규 이제 예비 후보가 17.8%, 그 전성식 후보가 9.3%, 정승환 후보가 5.7%. 그래서 장석현 전 청장이 손범규 전 아나운서를 1.2%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에 뭐 조사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읊어드리긴 하겠지만, 오차 내 접전이라는 거, 이거는 뭐 거의 차이가 나지 거의 않는다고 봐도 아직은 무방한 거고, 어쨌든 장석현 전 청장님은 이제
지역에서 뭐 전 청장까지 하셨고 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신 것 같고 네. 또 손범규 전 아나운서는 또 이제 인천시에서도 직책을 맡았었잖아요. 손범규 전 아나운서는 이제 인천시의 홍보특보를 지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좀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국민의힘 지지층 저희가 이걸 양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선택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또는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응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선택과 관련해서 이걸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전 구청장이 30.5%, 손 전 아나운서가 22.8%, 전 사무처장이 이제 18.4%, 정 전 위원장이 7.6%, 정승환 전 위원장 이렇게. 근데 이걸 보면 장석현 전 청장이 손범규 전 아나운서와 격차를 좀 벌렸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건 전성식 전 사무처장이 8.4%가 나왔기 때문에 격차를 좀 좁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좀 주목해볼 만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당내 경선은 이게 결선까지 가잖아요.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오늘 녹화하는 시점 1월 30일이고 이 시점에서 아마 오늘 오전 또는 오후쯤에 공천과 관련해서 또는 이제 단수공천 지역 또는 경선 지역 이거를 발표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지 좀 관심이 보여지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접전 양상처럼 보이면은 뭐 단수공천 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뭐 보통 이런 지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가상 대결 됐을 걸 가상해서 한번 가상 대결을 진행해 봤는데요. 일단 후보군으로는 뭐 현역 검증 차원에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을 넣었어요. 민주당은 저희가 적합도 조사를 이제 2명을 했는데 2명 다 가상 대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무당수가 좀 많아지는 문제도 있고 근데 다만 저희는 현역이 그동안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좀 지역 주민에게 검증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맹성규 의원과 이제 국민의힘 후보 4명이 가상 대결을 했을 경우, 근데 여기에 이제 진보당 용해랑 후보도 있죠. 그러니까 요 3자 대결을 했을 경우 어떻게 좀 예측이 될까? 요걸 좀 여론조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역 맹성규 의원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제 그럼 국민의힘 후보 중에 4명을 이제 돌리면서 양자 대결을 해본 거잖아요. 3자 대결이죠. 3자 대결이죠.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죠, 결과가? 맹성규 의원이 이제 가상 대결 4번 모두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고 이렇게 3명을 놓고 비교했을 때 맹성규 의원이 41.5%, 손범규 전 아나운서가 33.4% 이렇게 나타나서 8.1% 격차거든요. 요건 요차범위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4%이기 때문에 요건 요차범위 안으로 나타났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결과를 보면 장석현 전 청장과 맹성규 의원의 결과를 보면 맹성규 의원이 43.1%, 장석현 전 청장이 31.7%. 요 결과는 그 오차범위 바뀌죠. 11.4%를 앞선 거고 전성식 전 사무처장과 이제 좀 놓고 보면 맹성규 의원이 44.6%, 전성식 전 사무처장이 28.3%. 그래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것도 16.3% 이렇게 나타났고 이게 정승환 전 남동구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과 이제 놓고 한 지지도를 보면 맹성규 의원이 44.0%, 정승환 의원이 29.2%.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난 14.8%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본선 가상 대결에서는 그래도 정승환 전 그 예결위원장이 근성이 높게 나타났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2등을 했던 손범규 전 아나운서가 가상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오차 범위 안까지 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후보다. 그러네요. 이런 점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제 그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정당 지지도 한번 예, 조사가 좀 됐죠. 예.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 후보 가상 대결에서는 맹 의원이 어쨌든 오차범위 안 또는 밖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37.3%, 예. 국민의힘이 35.0%, 예. 정의당이 3.7%, 네. 진보당이 1.7%, 네.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하죠. 이제 이준석 신당, 네. 이준석 신당이 7.2%,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낙연 신당 그 뭐 새로운 미래 여기가 5.1%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3% 포인트 차이로 그러니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맹 의원이 어쨌든 정당 지지도 차이보다는 큰 폭으로 이제 벌려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예. 점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어쨌든 정당 지지도는 정말 근소한 차이라는 거. 네. 예. 또 이제 또 선거는 프레임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구도를 가져가고 이제 각 정당이 어떤 전선을 치면서 유권자들을 이제 포섭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저희 인천투데이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 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일단 세 문항으로 좀 좁혀봤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네. 반대로는 아니다. 지금 현재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예. 아니면 아니다. 양쪽 모두 심판을 해야 된다. 그게 예. 이제 기득권 심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놓고 좀 여쭤봤는데 예. 일단은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한 게 39.7%. 네. 그리고 거대 야당을 좀 심판해야 된다가 28.5%. 예. 기득권을 심판해야 된다가 12.5%가 어쨌든 이번 총선은 정부 여당을 좀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여론이 좀 크게 앞섰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남동구 갑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이렇게 답을 하셨고 뭐 이런 의견을 표현하셨다는 거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된 거죠? 예.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 조사는 인천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1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인천시 남동구 갑 주민 5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제 적용을 해서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네, 인천투데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네. 수 있는 기사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인천의 총선 접전 지역들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석하고 전망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천투데이 2024 선택 410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